유럽 축구계의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잉글랜드 북런던을 연고로 한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마침내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하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 클럽은 그날 밤 단 한 경기로 모든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승이 끝난 직후 스페인 빌바오 현지에서는 경기 결과를 확인한 방송국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변화된 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더한 구단 역사라기보다 그 우승이 구단 운영 전반에 미칠 효과에 모두가 주목한 것입니다. 우승 직후 구단 사무실에서는 예정에 없던 회의가 열렸고 수익구조표와 계약서 초안들이 빠르게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의 승리가 수백억 단위의 수치를 바꾸고 브랜드 전략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은 그 자체로도 뉴스였습니다. 특히 이번 우승은 향후 토트넘이 어떤 구단으로 재정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대항전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반복됐던 가능성은 있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모였고 후원사들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에이전트들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고 유소년 시스템 투자와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 역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의 경기 이후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토트넘이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얻게 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단순한 트로피 하나의 가치를 어떻게 수천억 규모의 수익으로 전환시켰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직후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수익 구조였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구단이 확보한 UEFA 공식 상금은 약 2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0억 원입니다.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으로 따라오는 기본 수익이 최소 2500만 파운드, 하나 기준 약 430억 원에 달합니다. 상금과 진출 보너스를 합치면 약 790억 원 규모의 확정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EFA는 중계권 수익 배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토트넘은 약 1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구단 자체 판매 상품 매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승 기념 유니폼과 손흥민 마킹 티셔츠는 출시 직후 몇 시간 만에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우승으로 토트넘이 확보하게 될 전체 수익은 약 1억 파운드, 하나로는 170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익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구단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결승에서 약한 팀이라는 인식을 지워내지 못했던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매 경기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을 책임졌고 결정적인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만 하는 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 됐다는 걸 알렸습니다. 이 발언은 해외 축구 전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각국 팬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노력으로 완성된 주장이라고 평가했고 유럽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를 넘어 유럽을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NS에서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드는 장면이 짧은 영상으로 퍼지며 전 세계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방송사들은 긴급 특보 수준으로 우승 장면을 재편집했고 손흥민의 가족, 어린 시절 인터뷰, 과거 경기 영상 등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을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하루 종일 손흥민이 1위를 지켰습니다. 토트넘 전체를 향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프랜차이즈 클럽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동안 숱한 준우승과 실패 끝에 일궈낸 트로피였기에 이번 승리는 감정적인 의미를 넘어 구단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이 맨유에게 패했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놓친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에서 토트넘은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위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마지노선인 4위에 들지 못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이 없었다면 유럽 최고 무대 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토트넘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본선만 진출해도 보장되는 기본 수익은 약 2,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원에 달하고 그 외 중계권, 입장 수입, 스폰서 재협상 기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손실은 800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구단 운영 계획 전체가 다시 짜여야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재정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승 실패는 감독의 전략적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에도 몇 차례 전술적인 선택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 우승으로 입지를 다졌지만 만약 실패로 끝났다면 경질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단 분위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의 핵심입니다. 특히 팀 내 핵심 전력인 클루셉스키, 베르너,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이탈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 물론이고 외부 영입에서도 전 세계 탑클래스 선수들이 토트넘을 선택할 요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팬덤 반응 역시 불안 요소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승 트로피가 없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결승 패배를 겪었다면 일부 서포터들은 시즌권 환불 요구, SNS 보이콧, 구단 운영진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이어갔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팬덤 이탈은 구단 수익에도 직격탄이 되는 요소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우승 실패는 그해의 한 경기 패배가 아니라 다음 시즌 전체 운영 방향과 구단의 중장기 계획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단순히 값진 게 아니라 구단 전체를 구조적으로 지켜낸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우승은 토트넘에게 단순한 성과 이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유럽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팀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는 향후 선수 영입 시장에서 구단이 가진 협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유망주와 정상급 자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선수단과의 재계약 협상 분위기도 훨씬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단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스폰서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며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재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즈 판매와 시즌권 예매율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유소년 시스템과 훈련 시설 등 구단 인프라 개선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런던 내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젝트도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팬덤 내부의 분위기 역시 안정되고 결속력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시 증명해야 할 클럽이 아닌 증명해낸 클럽이 됐습니다.